안녕하세요. 포스푸드 케어입니다. 어서오세요.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방송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12월 3일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지금 접속을 하고 계시네요.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려도 양해해 주세요. 저희 방송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곳이 어떤 곳이지 하고 궁금하시겠죠. 앞에 저 세팅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매일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실내에서 키우고 있는 표고버섯 키우기 키트입니다. 솔송곳 표고버섯인데요. 이렇게 키트 배지로 해서 버섯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의 앞쪽에 많은 채소류와 이런 꽃들이 파슬리랑 이런 채소들이 화분에 심겨져가 있는데요. 이 식물들을 좀 건강하게 키우려고 창문을 이렇게 쭉 열어놓고 계속 생활을 했더니 방 안의 온도가 17도, 18도까지 내려가면서 이 버섯이 지금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상 온도가 기온이 25도 내외가 실내 온도가 25도 내외가 되었으면은 3, 4일 정도 만에 버섯을 이렇게 소금을 해야 될 텐데 계속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했더니 이게 버섯이 추위에 좀 민감한가 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경험을 안 했던 터라 가지고 그래서 조금 따뜻한 방으로 오늘 오후에 따뜻한 방으로 옮겨 가지고 좀 보온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방에는 온도가 지금 보일러를 조금 올렸는데요. 현재 온도가 이렇습니다. 오늘 온도가 17도 이하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섯을 키우는데 온도가 좀 적합하지를 않았는 것 같습니다. 습도는 지금 습도는 지금 40%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16분이네요. 지금 보일러가 오늘 17도 이하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보일러를 좀 돌려놨더니 18도 이제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버섯이 며칠 동안 추위에 떨어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버섯이 제대로 성장을 지금 못한 것 같아요. 뭐 조금 늦게 버섯이 크면 늦게 또 수확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정상적으로 될 것 같으면 3일에서 4일 정도 25도 온도가 되면은 25도 내외가 정도가 되면은 한 4일에서 5일 정도 만에 소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근데 지금 이게 처음부터 26일 날 11월 26일 날 오후 5시에 물에 침수를 해서 27일 날 오후 5시 내가 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쟁반에다가 쟁반을 놓고 물을
이렇게 물을 계속 그 하루에 한 5회 이상을 물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을 밑에 방바닥에 흐르지 않게 이렇게 물을 고이는 정반을 밑에 놨고요. 지금 버섯은 오늘 좀 소금을 못할 것 같습니다. 좀 더 하루 이틀을 더 키워가지고 조금 손에 더 다른 데가 더 그 버섯이 나오면은 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버섯 나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작은 것도 버섯이고 요 다 버섯입니다. 요런 것들이 다 버섯이에요. 버섯이 지금 이렇게 많이 그 나오고 있는데 이 온도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나오다가 이렇게 중단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온도가 맞으면은 이놈들이 또 그 성장을 하고요. 이 보통 한번 이렇게 물에 침수를 해가지고 건져가지고 물을 계속 하루에 5회 정도씩 물을 뿌리고 하면은요, 한 2주 정도 만에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놈은 많이 좀 컸죠, 이놈은. 버섯이 한 벌써 많이 자랐습니다. 이 정도, 클 때문에 이 정도 컸는데 다른 거는 아직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섯 키트는, 여기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푸드 케어, 네이버 쇼핑. 여기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집에 어른들도 키우면 재미가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아주 교육용으로도 아주 좋으니까요. 어린이들에게도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서 직접 너가 한번 키워봐라 하고 하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를 합니다. 이 교육용으로 아주 좀 인기가 있는 그런 건데요. 이건 톱밥으로 이렇게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표고버섯 종균을 배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표고버섯을 키울 수 있도록 한 그런 재배 키트입니다. 요즘 표고버섯 재배 농가들이 참나무가 이제 점점 산림목이 조금 귀해지면서 이런 톱밥으로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종균을 배양시켜서 이렇게 버섯 재배를 지금 농민들이 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무농약 인증을 받아가지고 강원도 아주 동해안 쪽에서 미세먼지가 아주 없는 그런 동해안 쪽에서 이렇게 재배 농가가 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은 바로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배송이 되는데요. 이 받으면은 스티로폼 박스에 그대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비닐은 벗기지 말고 비닐은 한 2, 3일 후에 버섯이 나오는 걸 보고 비닐을 문방구 칼로 살짝 그려가지고 벗겨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비닐을 벗겨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요건 지금 하루 이틀 더 뒤에 버섯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좀 해드리고 손에 어느 정도 잡힐 정도가 되면은 제가 요 정도 되면은 소금을 하면 되는데요. 다들 아주 작게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좀 제가 계획보다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온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요. 온도를 내가 다른 식물 키우는데 온도를 그쪽에다 맞추느라고 다른 식물을 좀 건강하게 강하게 키우려고 하면은 저온이 돼야만이, 너무 저온이 돼서도 안 되지만 한 15도에서 20도 사이 정도 사이를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좀 건강하게 자라는 속도는 좀 늦어도 건강하게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방 안에서 키울 때는 계속 덥게 해놓으면은 식물이 웃자라고 병이 많아져요. 자, 여기에 지금 물은 요런 물병에 스프레이 여기 담아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앉아가지고 아래 위로 쭉쭉 계속 한 컵 좀 돌리면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들락날락 하면서 한 5회 이상, 5회 정도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되고요. 또 물을 어디 직장이나 다니고 해가지고 물을 안 줘도 이 버섯은 죽지 않고 성장을 합니다. 버섯도 나오고 물을 주다가 안 주다가 이렇게 하루 한 번 아침에 주고 저녁 때 와가지고 줘도 버섯은 자랍니다. 자라는데 자라는 속도가 늦겠죠, 이제. 수분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근데 버섯이 어디 죽거나 어디 잘못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주고 뭐 어디 근무처를 나가는 분들은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물을 못 주잖아요. 그럼 아침에 푹 줘놓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물을 줘도 됩니다. 그러면 밤에 좀 물을 주는 횟수가 조금 마르면 또 주고 마르면 또 주고 이렇게 해서 횟수를 좀 더 늘려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 수분이 어느 정도 먹어져야만이 버섯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무농약 재배라고 해서 생으로는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는 아파트 3층인데요. 밖에는 이 앞에 정면에 보이는 쪽에는 화단이 되어 있는데 화단에 원래 여름에 4월달부터 4월 중순경부터 방에서 키우던 이런 식물들을 바깥으로 내가지고 또 그래서 관리를 하고 또 여름에 봄부터 또 모종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어린 걸 심어가지고 계속 키우다가 상추는 3번 정도 심어가지고 계속 먹거리를 이용을 했고요. 이 안에도 지금 상추가 개수가 많이 이렇게 화분으로 키우다가 돌아가지고 지금 앞쪽에 자라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채소가 있는 것은 파슬리가 지금 화분으로 키워가지고 키우고 있고요. 샐러리가 있고 오색고추, 옥천행두, 스테비아, 양대파, 부추는 밖에 화단에 있고 대파 원래는 아파트형 대파를 안 키우고 쪽파를 지금 앞쪽에 스티로폼 박스에 심어져 있습니다. 상추가 5종류가 있고 원래 고구마를 포대 재배를 화단에서 2포대에 약 한 40-50포기 정도를 심어가지고 포대 2개에 좀 수확을 했고요. 앞쪽에 이제 보이는 버섯 키트 뒤에 쪽에 보면 꽃이 하나 있는데 이건 국화꽃인데요. 원래 봄에 지인 집에서 국화꽃 줄기를 하나를 꺾어 와가지고 꺾꽂이를 했더니 꺾꽂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저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아주 꽃이 예뻐가지고 계속 저희 집 지금 힐링을 되고 있습니다. 국화하고 스테비아는 꺾꽂이를 해가지고 번식을 했고요. 지금 이 방 말고 다른 집 방에는 오색고추, 스테비아, 옥천행두가 지금 방 하나를 또 가득 이 창문을 이용해가지고 햇볕이 들어오고 공기가 통하는 곳이 돼야 되니까 그것에 한 자리를 잡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송고 표고버섯은 이건 연중 지금 이렇게 한 조씩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도시니까 뭐 많이는 할 수는 없고 한 조씩 해놓고 한 조를 잘 키우면 3번까지가 3회까지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소금을 잘 해주면은 3회 정도 키우면은 약 3개월 정도를 키트 이 한 조 가지고 재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2개월 정도는 2번 정도 하면 2개월이 가는 겁니다. 한 번 하는데 한 코스를 하는데 보통 재배 기간이 한 15일, 2주 정도, 2주에서 20일 정도. 그 다음째 휴면 기간 또 이 키트를 건조를 해가지고 말려야 되거든요. 휴면을 시키는 기간이 한 10일 동안 건조한 곳에서 건조를 했다가 다시 일회차처럼 물에 담가가지고 또 24시간 침종을 해서 건져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물을 주면서 키우면은 한 코스가 보통 한 달을 잡습니다. 그러면 3번을 재배를 한다고 본다면은 3개월은 이 한 조 가지고 돈 13,000원 투자를 해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재배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요 송이버섯을 제가 여기 카드로그를 가지고 제가 화면에다가 잠시 비춰 드릴게요. 이렇게 대관령 송환버섯 버섯 키트, 이 지인 농장에 이 버섯 키우기 키트를 이렇게 판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쇼핑 퍼스푸드 케어에서 이렇게 판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건 지금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많이 달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사진상 이렇게 초창기 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 리플렛을 만들 때에, 팜플렛을 만들 때에 이 사진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한 나무에 많이 달아버리면은 소금이 이게 적게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에 보통 7개에서 10개 미만, 10개 미만 정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남겨야만이 3회차까지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를, 처음에 나오는 대로 욕심,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소금을 적게 한다면은 3번까지 재배가 안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재배 참고 사항도 이렇게 잘 때가 있고요. 누구나 보면은 따라가지고 하면은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웁니다. 해가지고 순서별 처음부터 물에 담그고 건져서 관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상세하게 잘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을 이제 제가 또 오늘 시간에 하루에 매일 이제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첫째가 뭡니까? 이 햇볕이 들어와야 되고, 실내 같으면은, 바깥에 같으면은 자연적인 햇볕과 공기 소통이 되고 다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실내는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 동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남쪽이 됐든 이 햇빛이 남양집 같으면은 종일 해가 들어오는데, 동서로 돼가 있는 집들이나 북쪽 돼가 있는 집들, 북쪽은 뭐 집은 잘 안 지으니까 동서로 되어 있는 집들, 이게 제가 지금 앞쪽이 이게 서쪽인데, 서쪽에 같으면 오전에 해가 없고 오후 때가 돼가지고 해가 잠시 드는데요. 지금 해가 없어요. 12시가 넘어가지고 오후 1시 정도 되면 해가 살짝 들어왔다가 오후 4시경 되면은 해가 앞에 건물에 가리켜가지고 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식물이 자라는데 햇볕을 하루에 최소한 3, 4시간은 햇볕을 어느 정도 받아야만이 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걸 참고를 해 주시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춥다고 방문을 계속 닫아 놓으면은 공기 소통이 적게 돼 가지고 식물들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병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겨울철이라도 잠깐씩이라도 창문을 열어 가지고 소통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소통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뭡니까? 영양 생리장애, 병해충은 농약 관리를 해야 되죠. 그야 친환경 농약이 됐든 화학 농약이 됐든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실내 같은 경우는 화학 농약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적인 어떤 제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해충의 피해가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온실, 가루이 같은 거나 총체 같은 거나 이런 게 겨울철에도 이렇게 발생되곤 하는데, 큰 해충들은 번식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 대신 이제 병을, 유발시키는 곰팡이균을 이제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습니다만은 저희는 일찍이부터 사람이 먹는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이 병에 그 살균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폴리스. 여러분들 프로폴리스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프로폴리스 치약, 프로폴리스 화장품 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프로폴리스가 항생제로 천연 항생제로 지금 그 의료기관에서도 보건소라든지 어떤 의료기관에서 그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의학으로는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프로폴리스가 천연 항생제로서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폴리스 한 가지만 가지고는 병균을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이 요거 ClO2 이산화염소 뒤에 관로천하는 산소계가 붙었는 이 물질이 되는 걸 전 세계가 인정을 한 제품이거든요. 그냥 ClO 이산화염소를 그냥 우리나라에도 사용은 이 성분을 가지고 소독제라든지 어떤 세척용 냄새 나지 않는 공간에 사용을 하는데 ClO2 이산화염소를 사용을 합니다. 요 뒤에 산소계 요건 빼버리고 산소계 이 제품이 들어간 거는 다 이제 좀 가격대가 비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요 이산화염소 여기까지만 된 제품을 가지고 우리 소독제로 많이 우리나라에 제품화가 되어가 있는 것들이 많죠. 뭐 제가 어떤 제품들이다라는 것까지는 이런 공식 석상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대신 이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ClO2 이산화염소 산소계가 우리 식수의 소독약제로 사용을 한다는 거. 그러면 식수의 소독약제 모든 병원이든지 뭐 과일 세척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이제 이 산소계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뭐 소독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냄새 나고 하는 이 분야에. 근데 이걸 저는 일찍이 식물병의 예방 살균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할 때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농약 등록은 지금 안 됐어요. 될 수가 없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물탱크나 우리 농용수가 지하수를 대부분 다 하천수나 아니면 지하수를 이용을 하잖아요. 농용수를. 근데 지하수를 그냥 뽑아 올려가지고 우리 식물에다가 그냥 공급을 하는데 지하수는 식물에 바로 줘서는 안 되는 성분 들어가면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잖아요. 뭐 철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해한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걸 예방을 해주고 방제를 나쁜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이 소독제인데 이걸 물탱크에다가 한 알 물량에 따라 가지고 한 알, 두 알, 세 알 이게 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입된 제품인데 우리나라에는 알로 된 정으로 된 제품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상으로 된 제품들만 유통이 되는 거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네덜란드 쪽에서 수입한 제품인데요. 이게 물탱크의 소독제, 뭐 물라인, 농용수가 농사를 지으려면 물 들어가는 라인 전부 다 소독을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약 80% 이상 병균을 소멸시킨다라고 이렇게 알려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형 농사를 짓는 분들은 꼭 이걸 한번 소독을 시켜가지고 병균을 미리 예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해보세요. 정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병균이 없어지고 죽이고 뭐 사멸된다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면 분명히 답을 찾을 겁니다. 좋다는 걸. 제가 이 수년 동안 농업을 하면서 이걸 활용을 했고 또 일반 농법인 요즘은 뭐 저농약 제도는 없어져 보고 GAP잖아요. GAP나 어떤 화학농약을 사용하시는 농가들도 이 제품을 농약과 같이 혼용을 해서 이렇게 농약 상승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거기 농업에 이래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요, 꼭 이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런 공간을 통해 가지고 긴 시간을 어떻게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투구 TV의 세상 사는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는 지금 통합이 돼가지고 그쪽에는 활용을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그 자료들이 있던 게 그쪽에 있으니까 투구 TV의 세상 사는 이야기, 투구농원. 옛날에 내가 농업을 할 때 농장 이름이 특우농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특우농원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6시 내 고향 파슬리 경상북도 수목원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1995년도부터 2000년대부터 그렇게 SNS 상에 올려놓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지금 있고요. 틱톡에도 있고, 현재 플랫폼 5군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은, 이게 수입된 이름인데요. 요 CL로. 이 속에는 제가 정으로 되어 있는 걸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매번 이렇게 가루를 만들기가 귀찮아 가지고 여기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속에다 넣어 놨기 때문에요. 공기가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속에는 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 병의 약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세요. 이산화염소 산소계인지 아닌지 꼭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산소계가 아닌 것을 농업용으로 사용을 했다가는 친환경 농업이나 이런 했던 분들은 잘못 어떤 성분 때문에 그대로 농산물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걸 이산화염소인데 뒤에 산소계가 된지 아닌지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산화염소에 대한 관한 이런 자료들이 많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런 다 일일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런 거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각자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런 거 있다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시간을 내셔가지고 다 일일이 공부를 하셔야 되거나 이런 정보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알고 싶으면은 따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어떤 자료들을 받아보시고 싶으면은 제 번호로 문자나 이런 거 주시면은 이런 정보들을 자료들을 우편으로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카톡이나 어떤 다른 데서 올려져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나머지 상세한 것은 그쪽을 통해 가지고 모두들 확인을 해보세요. 정말 획기적입니다. 우리 농업 하시는 분들이 작물의 농약과 어떤 식물 보호제, 생리장애제 어떤 이런 것들을 활용만 해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병해를 막아내고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농수관 소독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물탱크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지금 먼저 하셔야 나중에 농비도 적게 들고 농약값도 적게 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 따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공부하기에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니까 저희가 이렇게 취합해 놓은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곳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제가 이제 카메라 좀 움직이겠습니다. 흔들려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제 시간, 앞에 이제 저희 방안의 텃밭 농장을 이제 구경시켜 드려야죠. 구경시켜 드리는 시간. 이렇게 꺾고지를 해가지고 올 봄에
옆으로 쳐져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기둥 속에 세웠습니다. 이 끝꽂이 한 개를 했는 게 화분 하나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우고 있습니다. 국화 끝꽂이가 지금 이제 한 3일 전에, 이틀 3일 전에 끝꽂이를 했는 겁니다. 이게 겨울철에 뿌리가 내린지 안 내린지는 처음이라 가지고, 겨울철에도 뿌리가 내리는지, 지금 생기가 ip이 작았는데, ip이 이렇게 생기가 돋아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뿌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 파슬리, 원래 봄에 2월달 씨앗을 파종해가지고, 토마토 재배 공용식물로 심어가지고 10월 말쯤 돼가지고 11월 달 초에 11월 중순경 돼가지고 뿌리를 캔 파슬리 뿌리입니다. 이 파슬리 뿌리는 속에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인삼 뿌리처럼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이렇게 요건 좀 며칠 일찍이 파슬리 뿌리를 화분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 나중에 크면은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이런 파슬리 뿌리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요거, 올 봄에 꽃 파는 가게에 가서 꽃이 하도 아름다워가지고 꽃을 화분 2개를 사왔는데, 그때 사올 때에, 구매할 때에 계량종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겨울철에도 꽃을 피워요. 중간에 제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베어버렸는데 순이 나면서 또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 겨울철에 이렇게 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계량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또 아파트형 쪽파 키우기. 여기에 회를 담고 하는 스티로폼 박스보다 고유의 단계의 크기인데요. 스티로폼 박스가 여기에 쪽파 한 단이 다 심겨져가 있습니다. 60개에서 70개 구멍이 구수가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심어져가 있는데요. 지난해 겨울에는 대파를 심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대파를 베어 먹었습니다. 이런 대파하고 양대파 이런 종류는 우리 심어가지고 내 주변 생활 공간에다가 이렇게 두면은요. 정말 심신이 안정적이 돼요. 굉장히 신경질적이거나 이렇게 화가 자주 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집안에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또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잠 오고 하는 데가. 자라면은 배 먹고, 이게 지금 가을 10월 초쯤에 제가 이 양파를 심었는데 한번 2번 배 먹고 이렇게 또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몇 번까지 배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뭐 순이 안 올라오면 또 양파를 또 심으면 되는 거죠. 겨울철에. 그래 이렇게 지금 쪽파를 심어가지고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키워보고 있고요. 그 다음 요게 스테비아입니다. 스테비아인데 줄기가 이게 휴면 기간이 있는가 봐요. 제가 줄기가 지금 싱싱하지를 못해가지고 말라요, 줄기가. 그리고 또 순이 이렇게 이제 나고는 있는데, 이게 겨울철에 제가 지금 처음이라서 이제 이런 과정을 모르는데, 제가 죽는 거 있고 마르고 이래가지고 줄기가. 그래서 이게 화분을 한번 털어봤더니 속에서 이게 새싹이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봄 되면은 새싹이 그게 이제 이 나무는 1차적으로 올라왔던 나무 줄기는 고사이가 죽고 밑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털었던 걸 다시 또 저쪽에다가 다른 데다가 심어가지고 나눴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상추가 이렇게 카메라만 돌려가지고 보겠습니다. 상추가 이렇게 심어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크기의 한쪽에 유리로 되어 있는 게 저쪽 방 하나에도 또 이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유리가 돼 가지고 그쪽에도 화분이 많이 좀 관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가 바깥에가 이제 화단입니다. 저게 방 안에서 물호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여름에는 물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창문 여기 방호망에도 그 이렇게 그 걸어가지고 화분 이 앞에 상추 화분 2개씩 들어갑니다. 요 크기에 자적판까지 해가지고 이 화분거리를 해가지고 벽에 땅에만 나가지고는 또 좁아가지고 이렇게 또 관리를 되고 있고요. 이런 화분을 구했고 요게 옥천앵두 예루살렘 체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 옥천앵두의 꽃말은 수줍음 너 자신을 알라. 이 앵두가 새파란 앵두가 꽃이 피어가지고 새파란 앵두가 그 열려가지고 색상이 여러 가지 색상으로 변하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름에 하나씩 또 키아 범직도 하죠. 방 안에서. 요건 금전수라는 돈 들어오는 나무 해가지고 또 이런 것도 키워보고 있고, 연화목 황금을 상징하고 불러들인다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나무들을 많이 이렇게 집에 부를 뭐 기다리는 어떤 그런 상징을 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필리아 페페 로메오이데스 이 식물이 이름이 깁니다. 이 식물이 이렇게 이게 위에 동전잎처럼 생겨가지고 동전풀이라고 하기도 하고 돈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녹보수 식물 이게 집에 그 집안의 정화용으로 공기 정화용으로 참 좋아요. 이 식물 관리 이게 뭐 며칠 말라도 잘 죽질 않아요. 굉장히 그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이게 공기 정화용으로 참 좋은 식물인 것 같아요. 요거하고 요 청페페 관엽식물인데요. 이거하고는 관리하기가 정말 좋아요. 이거는 관엽식물, 이거는 물을 담아가 밑에다 담아 놓으면 심지가 물을 뿜어 올리는 나무고, 행운목 뭐 말 그대로 행운을 불러들인다는 나무죠. 이게 오색고추. 오색고추 5색상이 나오고요. 화초고추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고추라고 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사천 요리에 이 고추가 매워가지고 사천 요리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청양고추보다 월등히 더 맵습니다. 저는 생으로는 못 먹겠더라고요. 매워가지고. 요거에 지금 봄부터 키운 샐러리입니다. 이 화분에 제가 저쪽 자리를 좀 이동을 해가지고 차차차차차차 이 보면은 이렇게 밑에 뿌리가 밑에 물통에 이렇게 물이 담기고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키우는데, 이 위에 흙이 많이 담기는 화분이라야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이제 창문에 달 수 있는 크기가 화분이 더 커버리면 2개씩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올 봄에 2월 달에 모종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심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 큽니다. 여기에 계속 샐러리가 크면은 따먹었습니다. 근데 파슬리는 여름철 여기가 고온이 돼가지고 재배가 안 되더라고요. 파슬리는 어느 정도 키우다가 실패를 하라고 말았고, 그래서 파슬리는 여름철 고냉지 지역이라야 많이 재배가 가능합니다. 제가 포항 지역 쪽에서 해발 한 600m 정도 되는 곳에서 이 파슬리 농업을 2006년도부터 2017년까지 농업을 했는데, 프로폴리스 농법이라 해서 매스컴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일반 농업에도 농약을 파슬리를 프로폴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농업을 했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 정도로 또
안내를 해드리고, 뭐 도예지 쪽에서 방 안에서 이렇게 그 매번마다 컨셉이 좀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준비된 것들이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위주로 또 이 버섯을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화분에 대해가지고 또 설명을 잠깐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좀 세우겠습니다. 아까 화분이 보면은 이런 화분입니다. 속에는 이렇게 그 흙이 안 떨어지게끔 이런 망을 밑에 깔고 흙을 담아가지고, 이 화분은 이게 이제 좀 더 큰 화분인데요. 여기가 돌아가면서 수은구멍이 12곳이 있습니다. 통기성이 좋은 그런 화분인데, 대부분 화분들은 옆에 구멍이 잘 없어요. 대부분 화분들은 다들 요 밑에만 화분 구멍이 있고, 여기 옆에는 돌아가면서 12곳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니까 식물이 공기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이 물 관리가, 이거 집안에서 식물을 잘 크다가 자꾸 죽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이 들어가지고 죽는 율보다 물을 너무 과하게 줘가지고 수분 과다로 대부분 다 뿌리가 녹아가지고 썩어가지고 자꾸 죽는 거예요. 위에 흙이 건조해가 마르다 싶어가 자꾸 물을 주는데요. 밑에 여기는 수분이 많이 있는데도 위쪽이 마른다 해가지고 자꾸 물을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식물을 키우다가 좋은 꽃들이나 어떤 이런 키우다가 자꾸 고사시키고 없애버리는 이유가 수분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렇다 하는 걸 아시고, 수분 관리가 경험이 많이 따라야 되는데, 정말로 그 수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은 이 수분에 짝대기 좀 이렇게 손가락보다 좀 작은 것들, 그리고 단단한 것들을 쇠붙이나 어떤 이런 걸 잘 꽂아가지고 잘 이렇게 안 찌그러지는 것들, 안 꺾어지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흙에다가 꽂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구멍 속에다 보면은 수분이 눈으로 보여요. 밑에 수분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가면서 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위에만 마른다고 해서 자꾸 물을 줘버리면은 수분 과다가 돼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실천을 하시면은 건강한 식물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들은, 저 상추 같은 경우도 저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물을 다 뿜어 올려가지고 이놈이 이제 생기가 많이 돌고 수분 과다가 된다 싶으면 또 물을 한참 동안 시들 때까지 물을 공급을 끊어버려요. 한 번씩 말리고 물을 줬다가 이렇게 반복적인 어떤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만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계속 수분을 공급을 하게 되면 처음에 보기에는 싱싱해 보이고 생생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힘이 없어지고 병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 원인이 수분 과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저명 관수통 수경 재배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수경 재배는 계속 지속적인 물을 부어놓고 그 위에서 키우는 걸 보고 수경 재배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수경 재배죠. 물을 부었다가 물이 부족되면 따라주고 또 중단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건데요. 이런 화분을 이용해 가지고 대부분 유튜브나 어떤 이쪽으로 보면은 일반인들은 PT병을 PT병을 많이 재활용을 해가지고 식물을 키웁니다. PT병을 이제 잘라가지고 저런 비슷한 어떤 화분을 물 담아가지고 위에 뚜껑 쪽에는 이제 뒤로 엎어가지고 거기다가 식물을 심어서 이제 밑에는 물을 부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하나하나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디에 이제 매단다든지 어떤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넘어져서 뭐 물이 흘러버리고 아주 저도 그런 걸 해봤는데 좀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이런 화분을 가지고 이제 농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분가 하면은 상당히 방 안을 돌아도 좀 정리정돈 깨끗하고 청결해 보이죠. 그런데 PT병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흙도 들어가 있는 것도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물색상도 이렇게 흙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이기 때문에 물색상도 보기에 PT병에서 보이고 아주 불결해 가지고 좋은 힐링 되려고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돼 가지고 방 안에 실내에서 들어가지고는 안 맞겠더라고요. 바깥에서 이제 그냥 해놓고 하는 거는 몰라도 실내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실내에서는 이런 화분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화분이, 아까 심지가 물을 흡수하는 저면 관수 화분. 그래서 아까 여기 심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저희 포스푸드 케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방송 종료합니다.